대표님, 사업이 잘 되면 될수록 오히려 고민이 더 커지시죠?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성공한 개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이 법인 전환이라는 주제, 오늘 핵심만 딱 짚어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아마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시는 대표님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열심히 해서 매출은 올랐는데 세금이랑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너무 커서 좀 허탈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.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. 그리고 그 막연했던 고민이 아주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로 바뀌는 결정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. 순이익 1억 원. 이 숫자를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는요,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은 법인 전환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성공의 뒷면에 과연 어떤 고민들이 숨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뭐 성공이 달콤하게만 한 건 아니니까요. 현실적인 부담들이 꼭 따라오죠. 보시면 대표님들이 짊어지는 짐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. 첫째,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최대 45%까지 그냥 팍팍 오르는 종합소득세. 둘째, 여기에 약 8%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. 사업하다 생긴 모든 빚에 대해서 대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연대보증의 굴레.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. 그럼 이 무거운 짐을 덜어줄 해결책, 법인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법인이 왜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한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큰 차이점 딱 두 가지입니다. 바로 세금하고 책임 문제예요. 법인은 9%부터 시작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고요. 또 책임 경영 이행 약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표이사의 무한연대 보증 부담도 덜어줍니다. 한마디로 사업 리스크랑 내 개인의 삶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숫자로 직접 한번 보시죠. 순이익이 1억 원일 때를 가정해서 계산해 본 건데요. 개인 사업자는 세금이랑 건보료 합쳐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. 근데 법인은 법인세 내고 대표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내고 다 합쳐도 총 부담액이 약 2,770만 원 정도예요. 이것만 해도 벌써 2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. 순이익이 더 커지면 이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. 근데 여러분, 세금 아끼는 건 시작에 불과해요.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. 법인은요, 정부 정책 자금을 받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때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요. 사실상 개인 사업자한테는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법인은 투자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틀을 갖춘 셈이거든요.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랑 거래할 때도 당연히 법인이 더 신뢰를 받고요. 자, 그런데요, 이렇게 장점만 듣고 그럼 무조건 법인으로 가야겠네?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에는 생각보다 무서운 숨겨진 위험들이 있거든요.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정말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집중해 주세요.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정말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.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은요, 절대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닙니다. 이 둘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법적인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. 가장 대표적인 위험이 바로 이 가지급금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. 이게 세무적으로도 불이익이 엄청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자칫 잘못하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거 말고도 신경 쓸 게 더 있습니다. 기장 대리 수수료 같은 관리 비용이 개인 사업자일 때보다 더 들고요. 또 모든 걸 투명하게 결산하고 공시해야 하니까 세무조사 받을 확률도 더 높아져요. 그리고 외부 투자 받을 때 지분 구조 같은 거 신중하게 설계 안 하면 애써 키운 회사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위험까지 다 알았고 그래도 법인으로 가야겠다 결심했다면 이제 또 하나의 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. 기존에 하던 개인 사업자를 그대로 법인으로 바꿀 거냐, 이걸 법인 전환이라고 하고요. 아니면 아예 싹 정리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 거냐,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죠. 법인 전환은 말 그대로 사업의 역사와 신용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고요. 그래서 정책 자금 같은 거 받을 때 유리할 수 있죠. 근데 단점은 개인 사업자 때 혹시 모를 세무 리스크까지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반면에 신규 설립은 모든 걸 0에서 아주 깨끗하게 시작하는 겁니다.
리스크는 완벽히 분리되지만 그동안 쌓아온 업력을 인정받지 못하죠. 하지만 투자 유치를 생각한다면 투자자들이 딱 좋아하는 구조로 새로 설계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럼 어떨 때 법인 전환을 해야 할까요? 핵심은 과거의 이력이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. 몇 년간 쌓아온 거래 실적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.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기존 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을 받고 싶다. 이럴 때는 법인 전환이 맞는 선택입니다. 반대로 신규 법인 설립은 미래를 보고 가는 전략이에요. 특히 외부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확 키우는 게 목표다 하시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깔끔한 구조로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또 과거의 세무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을 때나 청년 창업 자금 같은 초기 창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때도 신규 설립을 선택해야겠죠. 자, 지금까지 법인 전환의 장점과 단점, 그리고 두 가지 실행 방법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대표님 사업에 가장 잘 맞는 최종 결정을 내리실 시간입니다. 서두르기 전에 딱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. 첫째, 타이밍입니다. 이 절차가 최소 3개월은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다음에 1월 1일부터 법인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늦어도 9월까지는 시작하셔야 돼요. 둘째, 목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. 과거의 자산을 이어받는 게 중요한지, 미래의 투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지. 마지막으로 이거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데 바로 소재지입니다. 지역별로 정책자금 예산이나 경쟁률이 천차만별이거든요. 법인 주소지 정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을 단순히 세금저 맡기는 기술적인 문제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. 이 슬라이드의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. 법인 전환은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전략이자 투자 유치의 첫걸음입니다. 바로 이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대표님의 사업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